한 해는 민주노총에 있어가지고 그 어떤 한 해보다도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모든 것이 누신 정권 시대, 그런 시대로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퇴진시켜야 된다. 세상을 바뀌게 하고 세상을 바꾸려면 노동자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주체로서 일어나서 투쟁에 함께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자본의 탄압이든 정권의 탄압이든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스스로의 자강을 키우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투쟁, 하청 노동자 투쟁, 대정부 투쟁, 제2정치 세력화 모든 것도 할 수 있다. 단결된 힘이 모든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힘이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힘이 아닌가. 하나된 모습, 하나된 조직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조합원들이 선별답게 하나로 집결해서 집중해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싸워나가는 게 희망이지 않을까. 사람으로 따지면 20살이라는 성인이 된 것 같은데요. 작은 거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나가는 모습으로 우리 하성노조가 좀 성큼 커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새해 우리 경제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경제가 비상이다. 기업도 심각하고 개인도 심각하다. 세계 경제보다 유난히 더 심각하게 나쁜 건 윤석열 리스크 때문이다. 외교에서 반러, 반중을 대놓고 외쳐서 물가 폭등과 경제 위기를 자초했다. 윤석열이 경제 위기에 해법이랍시고 내놓은 것은 신자유주의. 이미 실패로 판정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폐기한 철진한 경제정책만 고집한다. 시대를 역행하는 심각한 퇴행이다.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든데 정부가 곡간을 풀기는커녕 신자유주의 시절에나 유행한 작은 정부를 들먹이며 어떻게든 돈을 덜 쓴다. 민영화라면 국민들의 거부감이 워낙 심하니까 마치 민영화가 아닌 것처럼 위장해서 전기, 가스, 철도, 의료, 죄다 야금야금 민영화하고 있다. 경기가 나빠 세금이 덜 거칠 게 뻔한데도 오히려 재벌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줘서 지난해 나라 살림에 어마어마한 구멍이 났다. 올해도 세금은 노동자 주머니만 탈탈 털 예정이다. 올해도 윤석열 정부는 노동, 교육, 연금 개혁, 작년에 했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작년에 수많은 반대에 막혀 지지부진했던 것을 다시 들고 나왔다. 윤석열 리스크 끝판왕, 노동 유연화다. (2023년) 물가 상승보다 낮은 임금 인상으로 실질 임금이 하락했다. 체감 물가는 훨씬 더 높아서 노동자의 살림이 실시간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원래 주 40시간이 정상인데 마치 주 52시간도 적게 일하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연달아 밤샘 근무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있다.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21.5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데요. CEO 처벌 조항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감소 추세였던 중대재해가 윤석열 정부의 중처법 개약 추진 발표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노조 파괴를 목표로 정부의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시행령을 마음대로 고쳐 회계 공시로 노동조합 자주성을 훼손하고 노동부의 관리 감독 권한을 남용해 노사 자율 원칙을 무시하고 타임오프로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지금 윤 정부 하에서의 노동 탄압이고 노조활동 부정하는 것이고 이거에 편승해서 나쁜 자본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형국이죠. 조임제 문제로 국한시키면 안 되잖아요. 노조활동 전체를 위축시키는 거고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거니까. 올해 우리 화섬식품노조의 산별교섭은 지부로 교섭권을 위임하고 지회교섭에 지부의 노조 간부가 반드시 참여하는 대각선 교섭이 원칙이다. 시기 또한 집중해서 진행한다. 교섭 시기를 집중해 일시에 쟁의권을 확보한 후 미타결 사업장이나 노동탄압 사업장은 화섬식품노조 전체가 집중 투쟁을 해서 돌파한다. 작년 데이터를 보면 3, 4, 5, 6월에 70%가 교섭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충분히 이렇게 맞춰서 공동의 압박을 통해서 교섭력을 높이고 그래서 8월 말 집중 투쟁을 박음으로써 우리 교섭력 그리고 교섭의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 산별교섭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5개 영역에서 산별교섭 태세를 구축한다. IT 산업의 공동의제를 개발하고 업종 단위 초기업 교섭뿐만 아니라 같은 법인 아래 수많은 회사들이 소속돼 있는 IT 업종 현실에 맞춰 동일 법인 통합 교섭을 준비한다. 이게 되게 회사들이 잘게 쪼개져 있고 그 같은 자본인 회사 내에서도 이제 여러 회사들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 번에 그걸 통일한다는 건 쉽지 않고요. 산별교섭을 보장하지 않고 기업별 교섭을 하다 보니까 기업별로 교섭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좀 어젠다들을 맞춰 나가고 특히 IT 내에서 이제 공정한 보상이라는 게 굉장히 하드거든요. 같이 투쟁하고 연대하고 해서 저희의 노동한 대가를 공정하게 이제 보상받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만들어 가려고. 폐기물 처리 업종은 수도권 지부에 7개, 전북 지부, 대전 충북 지부, 세종 충남 지부에 각각 1개씩 총 10개 지회가 있다. 10개 지회의 단체 협약을 비교 분석해 공동 의제를 찾고 공동 요구, 시기 집중 교섭, 공동 투쟁을 시도한다. 광주 전남 지역 여수 산단에 8개의 사내 하청 지회가 조직돼 있다. 원청과 하청, 하청과 하청 사이의 노동 조건을 비교 분석해 공동 의제를 마련할 것이다. 올해 여수 산단을 중심으로 공동 교섭, 공동 투쟁을 진행하고 이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화한다. 공동 교섭과 공동 투쟁을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사측을 압박할 수 있다. 체결도 공동 체결을 어떤 목표를 삼아서 일시를 좀 맞추는 그런 어떤 과정을 한번 그리고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사내하청 그 비정규직 철폐라는 그 큰 꿈을 이것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KCC 자본 내 복수법인에 조직된 7개 지회가 3개의 교섭 단위로 교섭하면서 서로 노동 조건이 다른 것을 많이 좁혀왔다. 이제 3개의 교섭을 하나로 묶어 동일 자본을 상대로 하나의 교섭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7개 지회가 산별노조 이름으로 KCC 자본을 상대로 하나의 교섭을 위한 공동 요구안 쟁취 투쟁을 하려 한다. 지부별로 지역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노정협의체나 노사정협의체를 통해
공단 노동자의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한 공단 협약 체결을 모색한다. 지역공단의 화섬식품노조의 공제회를 품은 노조 조직화 모델 적용을 검토한다. 단체 협약을 맺어도 기업별로 맺게 되면 사업장 단위에서만 효력이 미치잖아요. 그런 구조를 자꾸 돌파해야만 이게 비로소 좀 더 많은 미조직 노동자들하고도 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의 또 휴게실을 설치하자고 의제를 던지고 거기에 노동자 역할을 한다든가 혹은 공단을 매개로 하는 어떤 기업을 넘어서는 사회적으로 혹은 지방 정부를 상대로 하는 복지 체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작년 화섬식품노조 사업장의 임금 인상을 조사해보니 정액 기준으로 평균 14만 1,385원 인상됐다. 올해 임금 인상 요구액은 작년 임금 인상액의 2배가 넘는 32만 2,980원. 이 금액은 작년 도시노동자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가 성장한 만큼 임금을 올려받기 위한 인상률에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을 올리기 위한 인상률을 더하고 노동소득 분배 개선 항목과 실제 물가 폭등을 반영하기 위한 인상률까지 총 9.63% 인상한 결과다. 그만큼 물가가 높았는데 임금 상승률이 낮았다는 거고, 이걸 보완하지 않으면 지금의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 불평등, 임금 불평등 전체적인 이것들이 극복이 되지 않아서 요구안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실질임금 확보를 위한 임금 요구안이죠. 화섬식품노조의 산별노조 공동요구안인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조치와 기후위기 대응 유해 화학물질 배출 저감 노사 공동선언을 아직 단협으로 쟁취하지 못한 모든 사업장은 올해 단체 교섭에서 이를 반드시 요구한다. Yes, we are. 지역 지부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현재 3개 지회가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지역 지부 건설을 준비한다. 새로 선출된 부위원장들과 중앙 지부지회 간부들이 함께 사내하청, IT, 사각지대 노동, 지역공단을 대상으로 전략 조직 사업을 한다. 광주 전남지부에서는 3년 전부터 사내하청위원회를 구성해 사내하청 조직화 사업을 계속해왔다. 울산에도 사내하청지회가 건설되고 있고 이를 전국적으로 더욱 넓혀나갈 계획이다. 사내하청 동지들이 이제는 본인의 목소리들을 내고 조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띤 성원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판교 및 구로 가산 지역의 작은 사업장 IT 노동자들을 지역으로 묶어 조직화한다. 봉제 및 타투 업종에서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영역에도 노동공제회 모델 적용을 모색한다. 민주노총의 지역공단 조직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전략 조직화 시범지역을 선정해 공단 조직화 사업에 나선다. 노조 임원들이 현장 조합원들을 더 많이 찾아간다. 올해는 노조 집행력 강화에 주력해 사업 집행력을 높인다. 지역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들이 총회도 가고 그 지역에서 활발히 현안 같은 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부위원장들을 통해서 이제 소통 체계가 더 확립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조합원들이 소통하고 또 단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조합원 의무 교육을 강화한다. 6월에 한 달 동안 확대 간부 3천여 명에 대한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노동조합 활동한 지 5년밖에 안 됐거든요. 노동조합 전혀 모르고 50년을 살아오다가 노동조합을 이렇게 제가 이제 직접 들어와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활동을 해가면서 노동조합이 우리 노동자들한테 필요하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교육의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섬식품노조는 노조 설립 20주년인 올해를 노동자 시민 건강권 사업 강화의 해로 규정하고 중대재해 대응 체계와 화학물질 감시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작년에 성과가 좋았던 중대재해 예방 6대 현장 개선 사업 사례 발표 대회를 계속 이어가고 중대재해 발생 시 지부별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만든다. 안전보건학교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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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직업성 환경성 암 환자 찾기 사업과 전국 화학물질 감시단체 건생지사와 함께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과 지역사회를 만들어 노동자 시민의 건강권을 강화한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우리가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내가 몸을 잘못 써가지고 발생한 나의 재해다. 회사의 과실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가 아니라 나의 과실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산업재해 기계에 의해서 추락, 낙하, 전도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무실에 컴퓨터만 치고 있어도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나의 과실이 아니라 결국은 회사의 업무로 인해서 발생되는 산업재해라는 부분들을 전파시키고 또 그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세차게 비가 내린다고 해도 한 소리 몰아쳐도 특별한 시간 공간 우리가 조직하고 우리가 모이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올해는 산별노조 설립 20년이 되는 해다. 모든 조합원들과 함께 기념하려고 한다. 우리 모두 화섬식품노조의 지난 20년을 함께 나누고 그 힘으로 올해의 산별교섭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맞서 싸우고 또 앞으로 20년을 힘내서 나아가자. 시민론 2024년 화섬식품노조의 투쟁과 승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